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팀장 이수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3건, 추진 중인 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인 가뭄과 홍수 대응을 위한 소형댐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검산지구와 산막골 지구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각 2028년과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자운 1위 저수지 신규 개발 사업도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소형댐 건설은 수몰 지역 발생, 또 주민 이주 문제,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가능하면 금년 내로 전문기관 연구 용역 착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국가하천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가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정수장 간 비상연계 급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태학 정수장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가평강, 소양강 등 인접 지자체의 수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체 수원 확보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은 전문기관 연구 용역 시 주요 과제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가하천 활용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한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영업시설 설치 제한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 불편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확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연구 용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나 조속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 자체 조례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연내에 사업부서와 자체적인 확인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 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 정책 동향과 공모사업 정보를 상시 분석하고 사전 기획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내에 국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종합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국비지원 사업인 강원스테이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 가족 초청 스테이 하우스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신규 시책의 기획과 국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홍보 언론사 선정 시 언론 영향력, 보도 실적, 지역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유튜브 및 SNS 콘텐츠 기획을 담당할 시간 선택제 공무원 1명을 연내에 선발하여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공약 사업은 총 120건 중 완료 71건, 정상 추진 31건, 일부 추진 13건, 미착수 5건으로 이행률은 약 72% 수준입니다. 정상 추진 및 일부 추진 사업은 부진 사유를 점검하여 임기 내에 달성을 목표로 관리하고 보류된 사업은 재정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장기과제 전환 및 대체 사업 추진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제 홍보 예산 중복 문제와 관련하여 축제 홍보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 부서의 홍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기획감사실은 수도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광역 단위 홍보를 담당하도록 역할과 예산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홍보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8번째, 군정 홍보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단순한 군정 구호 홍보는 지양하고 주요 핵심 사업과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중심으로 홍보 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 성과 중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번째, 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많이 있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위원회 운영, 관리 준수 사항을 안내 배포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상반기내 실시하여 기능이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비하고 향후 반기별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 이후 위원회 개선 방안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위원 중복 위촉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정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1번째,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향후 지구 지정 신청 시 고속도로 IC 인근 등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 토지 이용 현황,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온라인 홍보 전문 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온라인 홍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내부 직원의 업무 분장과 직무 교육 및 외부 전문가 협력 등을 병행하여 온라인 홍보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좀 어떠십니까? 병가를 내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병가 내셔서 네. 신병치료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오실 때는 많이 좀 괜찮으시고 얼른 건강 잘 챙기셔서 제자리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 보다 보니까 제가 2022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를 같은 내용으로 행감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마 홍천군에서 소형댐 그쪽으로 추진 안 하는 거로 관심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시 올렸습니다. 어떻게 책략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지금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 제가 그 의원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네. 또 옛날 서류부터 좀 공부도 하고 또 상하수도 사업소랑 농업 기반 팀에다가 좀 문의를 하면서 좀 네. 추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작년에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모 지역에서 급수가 모자라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홍천군도 지금 뭐 여유가 좀 있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비해서 하천의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뭐 한강 홍제 통제소에 뭐 그쪽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식수라든지 농용수라든지 뭐 공용수 좀 사용이 어려워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는 뭐 행정에서 알아서 풀할 거고 그 소형댐이 홍천군의 산지가 87% 거의 90% 되는데 산림과 물과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홍천군이 좀 우리 먼 후손한테 물려줄 진짜 문화유산 아니면 뭐 유산적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게 해서 작년에 행감 지적을 넣었어요. 지적사항은 아니지만은 행정에서 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기로 뭐 용역을 발주한다 말씀하셨나? 일단 관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단은 관련서 협의가 좀 선행돼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잘 추진된다고 하면은 그 올해 안에 좀 용역을 발주할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네, 그래서 있습니다. 행정에서 좀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올해 안으로 이 진짜 이 우리 홍천군의 소규모 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수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해서 우리
제가 우리 저 상선 보호구역도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걸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느 각도로든지 어느 행정력을 발휘해서 뭐 기타 뭐 우리 생활용수라든지 농용수라든지 뭐 공업용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닥칠 재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 네. 의원님이 그 작년 행감때 말씀하셨듯이 그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가뭄이나 또 집중 호우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수자원 관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높아지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근 그 지자체인 강릉시에서 오랫동안 또 가뭄이 지속되는 바람에 생활용수라든지 또 농업용수가 좀 부족해서 홍천군도 네. 어떤 기후변화에서 또 식수 부족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정에서 뭐 6.3 지방선거가 있지만은 네. 결과가 어떤지 뭐 그건 떠나더라도 행정에서 요 제가 말씀드린 그 감홍수 대비 소형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행정에 좀 어느 정도의 요격이라든지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의원님 네. 말씀대로 그 소형댐 건설에 관해서는 이제 수자원 차원에서 네네. 좀 굉장히 중요한 네.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소형댐이 생기게 되면 수몰 지역이 또 그렇죠. 생기게 되고 또 수몰 지역에 지금 생계를 좀 기반으로 가졌던 분들의 또 이주 문제라든지 또 생활권 문제, 그다음에 환경이나 또 용수 그 확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좀 내포돼 있어서 거기 용역에 그쪽도 다 예, 첨부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준비에다 예. 어느 식으로든 예. 용역에 뭐 기후변화를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 보상 문제라든지 이주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이 실려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홍천군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소형댐을 어느 쪽으로든 좀 홍천군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네.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연내 용역 발주를 좀 용역 추진해 발주를 보도록 부탁드리고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용역이 나오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있으면 네, 그쪽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행정에서 뭐 사업 추진하면 되니까 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또 네,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교 의원님들 한 두 가지만 이제 여쭤볼게요. 그 9페이지 맨 밑에 그 오페소 저 상선 보호구역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결혼리 이후에까지는 오페소 시설이 돼 있죠. 결혼리까지 돼 있어요. 우리 체육공원까지 네. 저 야구장까지 돼 있나요? 오폐수 시설은 제가 좀 거기까지는 아, 확인을 못 거기까지, 해봤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송정부터 송사까지는 절대 그 상선 보호구역이라 상당한 네. 그런 그 토지 사용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페 시설을 확장할 때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해줬으면 좋겠어서 꼭 관련 부서에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 맨 뒤쪽에 13페이지에 그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풀었잖아요. 두 군데를 이번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절차상 맞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팔봉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우리가 매입 계획이 있어서 그걸 풀어서 가격을 올린 다음에 사는 게 그게 맞아요? 그 지난번 행감에서도 잠깐 네, 네.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풀기 전에 이제 절대 농지였을 때 좀 네. 싼 가격에 매입해서 좀 활용을 하는 게 좀 제일 그게 합리적인 맞잖아요. 방안이고 네. 근데 또 이제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그 농촌활력 촉진지구가 지정이 됨을 예견을 해서 절대 농지를 미리 매입을 하고 그 추진을 했는데 혹시라도 뭐 나중에 지정지구가 좀 안 되거나 그런 위험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으면 예. 거기를 지정하면 안 되죠. 확실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 그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때에는 확고한 의지와 확실한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혹시 뭐 안 될 경우 이런 걸 염려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풀어서 농업진흥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바뀌면 최하 3배 이상 가격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사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지금 당장 뭐 1,350억 갖고 시작을 한다 그러지만 2035년도 완공 때 가면 2,0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재비, 인건비 올라갈 테고 또 토지 가격도 올라갈 테고. 왜 그렇게 그 재정 부담을 안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일단 팔봉산 네. 관리 계획은 일단 지금 농촌활력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좀 지금대로 네. 추진하면서 네. 어차피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건 추후에 좀 공모 사업이나 그런 걸로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따져보고요. 좀 정답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거에 선후를 두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제일 합리적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농촌활력지구 지정 신청할 때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네. 그 추후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2차로 해서 좀 홍천군 실정에 만든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것까지는 좀 알아보고 예. 우리가 일반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건 지역을 어느 정도 이제 인허가를 해서 개발이 됐을 때 그 개발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환원토록 하는 그런 제도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주택가 개발 같은 환수 경우도 이익, 예, 아파트가 뭐 이익제도 들어온다든가 할 그런 때 게 있을 예. 텐데,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우리 군에서 행정 잘못한 거예요. 이걸 글쎄 뭐가 선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추후에는 좀 지정 신청을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좀 염두에 두고 좀 검토해서 어떤 게 군을 위한 방법인지 그 다각도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이거는 나가겠습니다. 진짜 예. 잘못한 거예요. 제가 개인 같으면 내가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난 그거 농림지역이라 싸서 안 사. 이거 관리적으로 풀어서 비쌀 때 살래. 이러고 똑같은 거잖아요. 상황이.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혹시 그런 이게 앞으로 일이 발생 문제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사업 이거 추진하실 때 이런 네. 거는 각별히 네. 우리 행정에서 어떤 나중에 어떤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철저하게 잘 좀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비 확보 방안 있잖아요. 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홍천군 같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최근 그 경기가 둔화되면서 국세가 좀 감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 교부금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지방 재정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군 역시 이런 상황을 좀 인식해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확보를 위해서 뭐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에 방문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모 사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비 발굴에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달에도 저희가 그 국회에 방문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예, 업무 협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1월 달에 또 강원도 공모 사업인 그 강원 스테이 공모 사업에 그 외국인 주민 가족 초청을 위한 스테이 조성 사업에 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각 실과섭에 맞추면 그 공모 사업을 좀 발굴해서 좀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이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의존 재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2년도에 보면은 4,700억, 23년도에 4,000억, 24년도에 4,100억.
25년도는 지금 최종 보통교부세가 얼마 확보했죠? (3,859억) 확보했습니다. 3,800억이라고 하면 예. 24년도와 비교해서 한 300억, 250억 가량이 감소가 됐네요. 지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 2023년부터 국세 수입이 50조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가 그 배분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국세의 약 19.24%를 지방에 배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 작년까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업비 실적을 감소했다든지 또 정부의 감세 정책, 또 세수 확보의 어려움, 또 소비 둔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홍천구 예산 편성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 국민들이 욕구는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에는 홍천군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전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난 2022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국세가 좀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지방 교부금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만 해도 4,77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 3,8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 한 900억 차이가 나잖아요. 야, 이런 것을 지금 국민들이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홍천군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한 11% 10% 정도 내외잖아요. 맞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하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세, 세외 수입 다 걷어봐야 공무원 급여 주고 나면 사실은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지방교부세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우리 군이 중앙정부 국회에 찾아가서 아무리 많이 찾아갔다고 한들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 등한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지방 교부세도 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들어서 부동산 교부세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저희 홍천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 그 지방 지자체의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앞으로 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또 많이 협의를 할 거고 또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실과소의 그 공모 사업도 좀 각별히 예. 살펴봐서 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금 받은 게 있나요? 우리 군이?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홍천군에 이렇게 예. 특별교부금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온 게 있어요?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추후에 이게 이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재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수를 비롯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국비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군수 공약 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71% 이제 정상 추진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2.07%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정상 추진 완료된 건가요, 그게? 지금 저희가 그 추진률 같은 경우에는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완료된 거는 100% 반영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정상 진행 중인 거는 50% 이렇게 반영이 돼서 예, 그렇게 해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상 완료된 거하고 예, 정상 추진 중인 거. 예. 예, 그게 총 몇 프로예요, 나돼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한5%에서 90% 되는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인 것까지 해서요. 예, 예. 아예 미착수된 것도 있고 보류된 것도 있고 일부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예, 미착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정부의 뭐 정책 연계 필요성이라든지 또 사업비 문제라든지 민간 제휴 확보 문제 또 그 상황의 그 행정 상황의 변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예. 좀 미착수가 됐는데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지고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서 합리적인 그런 조정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추진이 완료된 것이나 정상 추진된 것들 중에서 보면 우리 공약 사업이 120가지였잖아요. 그 중에서 공약이 이제 변경이 됐다든가 통합이 된 것들도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공약이 제가 127건으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게 좀 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12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경이 되고 통합된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일부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변경을 할 때는 심의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변경할 때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하게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 주민 참여 평가단이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평가단은 그 작년에 지금 예, 의원님께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예, 평가단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공약 사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이거는 뭐 중복 사업이나 아니면 통합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을 유사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하거나 통합을 할 것이고 그게 이제 기감실로 오잖아요. 그럼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나서 그 공약 이행 주민 참여 평가단이 심의 확정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확정을 하면 아, 이 사업 공약 사업은 일부 사업으로 통합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약 사업이 이 변경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거 추진되는 것이고 이게 완료가 됐다고 하면 또 완료가 됐고 이렇게 한다는 예, 것이죠.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절차가? 좀 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예, 저희 행정 의사 결정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평가단은 일부 민간위원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나중에 그 이거는 현황 제가 정확하게는 예, 예.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제가 읽긴 했는데 예, 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예,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 위원들 명단 좀 한번 네.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예, 향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추진 불가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미착수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뭐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이제 정부 부처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 예, 그런 이런 것도 한 건 부분들에 있습니다. 대해서도 예 빨리 정리를 해서 공약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저희 군에서는 이제 공약 사업이 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렇죠. 뭐 최대한 추진하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예. 남은 임기 동안 좀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MZ 세대 공무원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 제작 이게 지금 기감실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행정과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주로 주간은 저희 기감실에서 하고 기감실인가요? 있습니다. 근데 아. 인력 충원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과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통한 적은 없으세요?
어떤 거예요?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인력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행정과에다가 저희 그 전문적인 임기제 한 분 예.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추진 중인지 그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단 올해 연내에 좀 충원을 해줄 계획이라고, 시기는 지금 뭐 확실하진 않지만 연내 충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 보면은 SNS를 활용해서 이제 홍천 군정에 대한 홍보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그 지자체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은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뭐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충주맨 같은 충주맨, 사례가 예. 대표적인 충주맨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이제 신규 직원이 맞습니다. 와서 또 맞습니다. 역할을 충실히 잘 예. 이어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직원이 하고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SNS를 활용한 홍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이제는 좀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직원에 대한 그 홍보 효과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기 그런 중요성을 알아서 작년에 그 뉴 미디어 팀을 지금 신설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예. 또 직원 한 분이 이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데, 또 그것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직원 한 명을 충원을 좀 행정과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그 전 충주맹과 같이 저희 그 소속 직원들 중에서도 몇 분 정도가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튜브도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신 분이 직원 몇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직원들을 좀 활용해서 좀 최대한 좀 군정 홍보하는 데 힘쓰겠고, 또 그런 직원들은 일과 외에 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희경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최희경입니다. 이수아 팀장님 답변이 너무 질적 수준이 높아서 제가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13쪽에 농촌 활력 촉진지구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기미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분야는 관광가에서 올려갖고 우리 기획실에서 답변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연기미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이제 경제 관련,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 사업 추진 계획들을 이제 하나씩 펼쳐가기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기미면 농협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봉산 관련해서 이 지역은 진척이 있는지 이 기감실에서 보셨을 때 진척도가 얼마나 지정되고 뭐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그동안? 일단은 저희 그 농촌활력 촉진지구 그 지정 신청을 해서 지금 도지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지구로 된 거고요. 네네네. 그 이후에 그 추진 절차는 그 구체적인 실제로 내용은- 사업 계획을 또 도에다가 신청을 한 다음에 거기 농지위원회나 그런 데서 또 한 번 더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확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 추진 계획이라던가 실현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거보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던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라든가, 왜냐면 주민들이 지금 이제 반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검증에 대한 미흡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외가 되니까 주민들께서 이제 불만을 표출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봉산 관련해서 이제 그거를 신청을 했으니까 팔봉산이 뭔가가 진척이 나아가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탑 거의 정지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정 후에 사업 추진 상황이 진척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주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기본이지만 저희 홍천군 입장에서 도 관련해서 좀 제재받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을 하지 진행이 안 않으면 되면 해제가 되든가 몇 년, 저희가 지금 3년 있다가 그거를 매입을 하기로다가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그러니까 땅값은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사겠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인데
왜서 이게 관광과에서 답변해 주실 내용일까요? 왜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일단 그 상가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광문화과에서 좀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좀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좀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좀 향후에 좀 주민들 좀 수용성이 좀 높아지도록 방안을 확실히 마련을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나요? 예, 모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감사를 할 때 이 담당 공무원분들 이 해당 그분들한테 혹시 어떤 그 악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좀 잘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살펴봐 못했습니다. 주시고요. 네. 이 어떤 곳을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지역 맞추면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곳을 추후라도 설정을 할 때는 기감실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어떤 투명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발전성이라던가 이런 실제적인 타당성이 근거해갖고 명확하게 좀 결정을 그러니까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또 어디 갔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